국내 항공안전기술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김현명 원장님과 함께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KUM의 위대한 여정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 생소한 국민들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이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간략한 소개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 시험, 연구,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4년도에 항공안전기술원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로 항공 안전성 인증 업무라든가 또는 형식증명 또는 경량 항공기 등에 대한 인증 기관으로서 발돋움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항공 안전을 위해서 항공 안전 위해 요인 분석, 식별, 국제 표준 연구 등을 위탁받아서 그런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드론, 또 잘 알고 계신 에어택시, 드론 택시에 대한 상용화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항공산업기술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교통 전문가이시면서도 항공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금까지 이 관련 산업을 리딩해오면서 견인처 역할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 주소가 궁금한데요. 세계 속의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입지나 산업 발전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냉정하고 또 객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항공 산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항공기 제작 산업, 그리고 이제 항공 운송 산업, 그리고 항공기 정비 사업.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항공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항공기를 제작해서 이거를 운송을 하고, 운송을 하다가 혹시 부품 교체라든가 또는 고장이 났을 때는 정비를 하고, 이게 이제 항공 운송 산업의 생태계인데, 잘 아시겠지만 항공 운송 산업은 세계적입니다. 인천공항, 공항 서비스, 세계 13년 연속 세계 1위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항, 특히 공항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때는 대한항공의 화물이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항공기 제작 산업은 즉 미국의 연방항공청 또는 유럽의 연방항공청이 이 분야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아마 비행기를 타시면은 그 앞에 좌석 뒤에 있는 컵 홀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000원, 2,000원, 3,000원, 많아야 5,000원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대한항공이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얼마냐? 200불입니다. 거의 23, 4만 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의 컵홀더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 30배를 주고 사올 정도로 우리한테는 너무 외환 낭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에 있는 연방항공청, FAA라든가 이아사가 자기네들이 안전성을 인증해 줬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20, 30배, 50배까지 이렇게 값을 주고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제작 분야에도 우리 고유의 인증 기술이라든가 안전성 검사 기준을 늘려가지고 우리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우리나라 항공기에 장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런 제작, 정비 쪽에 검사 기준이라든가 인증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제품들을 우리가 인증을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항공기에 장착을 해서 우리나라 항공 산업이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구축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종종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이제 기조 강연자로 나오셔서 국내 UAM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참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보면 이제 반응을 볼 때 많은 감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그만큼 UAM 산업에 대한 필요성에서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KUAM 로드맵 발표 이후로 국민들의 관심은 생겼지만 UA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한 국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UAM이라는 단어는 작년 초에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UAM, Urban Air Mobility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도심 항공 교통입니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뭐 에어택시를 통해서 도시 내 항공 교통을 좀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UAM의 기본 골자인데요. 왜 그런 UAM이 나오게 되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특히 뭐 서울 수도권만 해도 출퇴근하는데 거의 뭐 평균 1시간 이상도 걸려요. 그 정도로 출근 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로 인해서 과도하게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연구원에서 분석된 그 교통 혼잡 비용을 보면 연간 59조입니다. 거의 60조를 이런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당장 막혔을 때는 이거 좀 날아서 가면 안 되나 라는 이런 2차원적인 교통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는 3차원적으로 가겠다. 만약에 그런 2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적인 항공교통이 있다면은 바로 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청라에서 뭐 잠실 간다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떠가지고 3차원으로 뭐 아라뱃길을 또는 한강을 통해서 간다면 15분, 20분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그 에어택시, UAM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기존 육상교통체계의 2차원적인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또 미래의 사회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심 항공교통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대두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도심 항공교통, 즉 UAM 또는 뭐 플라잉카와 관련된 이런 교통 시스템이 앞으로 개발되고 또 교통 혁신을 이렇게 유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항공 분야의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원을 만들어내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UAM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예측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UAM 분야는 앞으로 뭐 2040년까지 약 한 730조, 어떤 또 연구기관은 한 1700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UAM, 뭐 항공기 제작, 산업, 그다음에 통신, 건설, 뜨고 내리는 어떤 그 버티포트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그 UAM 관련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대형 자동차 회사, 뭐 포드사, GM사, 토요타, 그다음에 뭐 독일의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도 현대 자동차에서 적극적으로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이제 어떤 그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뭐 대도시 내 항공교통 종합 서비스라는 그런 보다 확장된 의미로 이제 진화 발전되고 있지만 이런 UAM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기존 버스라든가 택시, 철도, 개인 교통수단이 아니고 혼합된 그런 중단되지 않는 연속된 그런 심리스 형태로 종합적인 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화물 배송 또는 뭐 에어택시, 에어 앰뷸런스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기업들도 이제 UAM 개발 시장에 뛰어들어서 선점하려는 개발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실적이라든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항공제조 산업은 좀 후발 국가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요. UAM 산업 과연 경쟁력이 갖출 수 있을지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UAM 분야는, 에어택시 분야는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먼저 앞서간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뭐 앞서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세가 똑같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시장이 무주공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4년 전, 뭐 2017년 정도에는 한 50개 업체밖에 안 됐어요. UAM 개발이요. 근데 현재는 200개 이상의 업체가 UAM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기존 항공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나 에어버스도 있겠지만, 대형 그 자동차 업체들, 특히 현대자동차, 도요타 등 자동차 제작사들도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 사업에 바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있었던 그 플라잉카에 대한 그 개념, 그런 그 PAB, 퍼스널 에어비클이죠.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기술 발달로 실현 가능성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의 그 뭐 배터리, 모터, 전자 제어칩 그런 분야, 그리고 또 운항 서비스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그 AI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새로운 교통혁신 대표 아이템이 이 UAM, 도심 항공교통의 실현 및 발전을 위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 중에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 소재, 부품, 장비 등 제조 분야, 특히 우리 IT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 분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과 같은 그 SOC, 건축, 건설 분야, 또 5G, 또 AI 등 그 ICT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좀 한 중에 있습니다. 이제 UAM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여정에 이제 한국안전기술원이 동참을 했고, 또 이제 KM UAM 로드맵을 통해서 UAM 팀 코리아도 이제 발족을 했단 말이죠. UAM 팀 코리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간사 기관으로서. 작년 2020년 6월 정부에서는 바로 이 UAM의 미래를 위해서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KUAM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뭐 과학기술부, 산업부, 뭐 국방부, 기재부 같은 이런 다부처, 그리고 또 연구소,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그 팀 코리아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UAM을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그 계획이 담겨 있고요. 2020년 3월에 KUAM 기술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6개 분야별로, 뭐 예를 들자면 기체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또 이 기체가 뜨고 내리는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인프라, 그러니까 그 말하면 버티포트인데, 버티포트를 이동하는 그 과정의 관제, 통신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검사하고 인증할 것인지 해야 되는 부문, 또 이제 이걸 어떻게 상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별로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현재 이 UAM을 우리가 상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KUAM 로드맵에 의하면 2025년도에 일단 상용화를 하고요. 본격적인 상용화는 2030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원장님께서 보실 때 왜 지금 KUAM 산업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정부 참여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본질을 통해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UAM의 시장은 무주공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상용화한다면 꼭 우리가 바로 이 UAM 항공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또 LIG, 또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런 그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기초 또는 기술도 같이 개발하면서 같이 함께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항공의 종주국으로 우뚝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빨리 UAM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실제로 도심 항공교통에 이용된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도심 항공교통, 특히 UAM 또는 항공에 가장 앞선 그 나라로 우뚝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